자, 페이지 83쪽 보시면 화재보험 나와 있죠? 자, 보면 우리가 손해보험. 자, 손해보험에서 이제 뭐 총칙 있고 각칙 있잖아요. 각칙은 7개가 있어요. 몇 개? 7개. 그래서 자, 재보험 있고요. 재해가 아니라 재보험. 재보험 있잖아요. 재보험. 그 보험자를 위한 보험이 재보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운송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범위만 우리 시험 범위. 그렇죠? 물론 이제 재범위 조금 언급할 수는 있고요. 요거는 아예 전혀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화재범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분량이 많겠죠. 왜 여기 화재보험 할까? 우리 이제 재보험법에 가면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천재지변하고 화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재보험이 들어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화재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보험, 총괄보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동산에서 화재는 우리가 2개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화재는 부동산만 생각하는데 무엇도 있어요? 동산도 있어요. 동산. 그래서 동산이 물건이 한 개, 물건이 셀 수 없이 뭐라고요? 수십 개 이렇게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집합보험이라고 그래. 집합보험. 그렇죠? 집합물 보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고나 대형마트 가면 뭐 셀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세라고 하면 한 일주일은 세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집합보험에는 2개가 있어요. 특정물하고 무슨 물? 총괄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집합보험에는 특정물과 총물. 특정물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들어오고 그래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럼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자, 화재보험계약 체결할 때 물론 이제 건물에도 체결하고 사람 인보험도 체결하고 거기 이제 동산 물건이 많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계약 체결할 때 물건은 되게 보면 거의 다음 날 나갈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 나갈 수도 있고 한 1년이면 체결할 당시에 물건이 이미 빠져나가고 없고 새로운 물건이 채워졌잖아요. 그럼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더라도 사고 발생 시 당시에 물건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 걸로 봐보는 게 총괄물이에요. 자, 창고 같은 경우는 창고업자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보관해주고 창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은행도 은행 금고에 기술품 이렇게 보관해주고 그 차임 받잖아요. 그럼 창고도 그냥 단순한 물건을 이렇게 보관해주고 받고 그 다음에 뭐 저온 창고 같은 경우는 조금
생물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해주고 보관료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물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보험에는 총괄물과 특정물이 있다. 특정돼 있으면 특정물.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무슨 물? 총괄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 보면 자 이거 박스 나온 거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 683조 보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다.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타서 손해, 또 불을 끌어 들어가다가 소방하기 위해서 난 손해, 또 살려고 피난, 깨고 나와야 되니까 피난하면서 발생한 손해. 그래서 이혼 보편 원칙이니까 여기 관련돼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별화가 아니라 보편화가 돼 있어요. 화재 보면. 그래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84조가 소방 불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해서 손해보상. 그래서 보험자는 화재 소방. 그 다음에 손해 감소에 필요한 손해 감소 피난.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생긴 손해도 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685조 증권.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 화재보험 증권은 자 666조에 10개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은. 이제 그래서 666조 증권 기재사항이 있었잖아요. 몇 개 있었어요? 10개. 두 문자 만들어서 뭐 목사, 급료, 무기, 계피, 보증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화재보험이니까 이놈을 추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추가. 그 다음에 동산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요. 자, 소구용을 추가가 되는 거예요. 소구용. 소는 뭐예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 그 다음에 그 건물이 구조, 뭐 목조냐, 철근 콘크리트냐, 철골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용도 이렇게 세 개가 기재되고요. 동사는요, 장상용. 그래서 장소, 상태, 용도 이렇게 장상용.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험가액이 또 추가가 돼요. 보험가액. 그러면 그 금액도 기재가 돼야 돼요. 보험가액, 장상용, 소구용. 화재할 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10개 기본에다가.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봐요. 해년마다 물어보죠, 이거. 그래서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 그 금액이 아니라 그 가액. 그 가액. 그 다음에 개요는 설명드렸고, 화재보험계약 요소, 사고, 화재. 보험의 목적은요,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 유체물은 형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유체물에 한해서 화재 대상이잖아요. 무체물은요, 권리는 무체물이잖아요. 권리 타요, 안 타요? 불에 탑니까? 권리도 안 타죠. 근데 그렇게 또 지문이 나와요. 무체물도 화재보험 대상이 되냐고. 또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게. 예. 유체물에 한해서 화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체물이면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 특정된 것이든 불특정된 것이든 불문한다 그랬고요. 자, 피보험 이익은 자, 동일한 보험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보험 이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서
자, 피보험유무 기술 주체 언제나 하시고 걷다가 경제적인 이해관계 써놓으세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화재보험에는 다양한 피보험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또 그 건물의 임차인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또 전세를 내놨다면 전세권자의 이해관계, 그 다음에 자, 여기 건물 소유주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금전소비대차 하고 은행은 불안하니까 그 건물에다가 저당이나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그럼 근저당권자가 갖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피보험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 할지라도 피보험이익은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걸 많이 느껴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보면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직업이 엄청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별 직업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별 일이 다 생긴 거잖아요. 그럼 세분화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화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화재보험 증권. 이거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페이지 17페이지가 나와 있나요? 666조가 17페이지 써놓으세요. 여기가 페이지 17페이지. 요 기재사항 10개. 자, 장을 넘기시고.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서 자, 위험 보편의 원칙. 자, 위험 보편 원칙이란 이야기는 자, 불하고 관계된 것이라면 다 넣어주자, 그런 뜻이에요. 개별화가 아니라 불하고 연관된 것이라면 다 넣어주자, 다 포함시키자. 자, 화재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말고, 위험 보편 원칙이니까 묻지 말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위험 보편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박스 보면 폭발, 파열, 지진 등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지만 화재가 나가지고 폭발했어요. 그렇죠? 화재가 나가지고 파열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넣어주자, 이 말이죠. 화재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다면 넣어주자. 화재와 관계없이 한 것은 상관이 없지. 그거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지만 화재가 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다 넣어주자. 그래서 위험 보편의 원칙이에요. 그 니은본을 보면 상법은 보험약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화재 원인을 한정하는 것은 상관없고 약관으로서 지진, 분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랬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화재로 인해서 했다면 넣어주자, 그런 뜻이고요. 자, 법적 면책 사유가 나오죠. 자, 기억본 보시면 보험사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 중과실은 손해가 크게 났다고 해서 중과실이 아닙니다.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 중과실이에요.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면책에서 상대적 면책이에요, 절대적 면책이에요? 절대적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고의, 중과실은. 그 다음에 기억번이 절대적 면책이라고 써주시고, 절대적이라고 써주시고, 기억 앞에다가 니은 디귿을 묶어주시고 상대적이라고 써주세요. 상대적 면책이니까요. 자, 보험사와 전쟁 동그라미, 별난 생긴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상대적 면책 원칙은 면책인데 예외적으로 부책하기로 하면 부책이 되는 거잖아요. 특약으로. 그 다음에 디귿번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보험 목적의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상대적 면책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면책이지만 상대적 면책은 원칙은 면책이지만 외적으로 특약으로 부책하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다음에 자 손해배상 손해보상 범위. 그래서 화재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는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문에 보면 약관도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범 피보험자가 불을 끄기 위해서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물 훼손한 경우도 소방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들어가고, 니을번도 화재 시 다른 곳으로 대피시켜 놓은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 자, 대피 시켜놓은 것까지는 되는데 도난당한 것까지는 또 안 되는 거죠. 누가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험자는 화재, 소방,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로 좀 정리 한번 해보죠. 85쪽에요. 자, 위에 거 화재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랬네요. 자, 6회 기출문제. 자, 일로 화재보험 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보험 계약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형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은 형식이 있어요, 없어요? 니은바 있어요. 10가지 항목.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은 소구용, 동사는 장상용,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이에요. 증권은 요식, 보험계약, 화재보험계약은 불요식. 다 틀렸고. 자, 3번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2는 화재보험 증권의 가액을 정했어요. 보험가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액 기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증권에 기재해야 된다. 맞는 질문. 답 3번이. 그 다음 4번 건물 화재보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건물 소재지.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죠. 소구용 화재보험 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까? 깁니까? 법정 기재사항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1번 보면 화재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위험 개별 원칙입니까? 위험 보편 원칙입니까? 위험 보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다면 다 넣어주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위험 보편 원칙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화재보험 계약자는 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거고. 4번에 보험자는 화재 소방 또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집합보험, 총괄보험 나와 있죠. 그 집합보험은 자 특정물하고 총괄물 두 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물은 우리 창고 생각하면 돼요. 창고. 그러면 창고업자도 혹시라도 본인 모르게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면 그거 다 보상해 주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화재보험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창고주도. 또 물건 소유자도 화재보험 들을 수 있어요. 예,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틀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창고에다가 내가 물건을 맡겼어. 그럼 나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물건이 없어지면 그 동산 물건이 없어 나도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또 창고업자도 또 보상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따라서 경제 이유가 다 다르면 피보험료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다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총괄물은 보편적으로 이제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설명을 해서 그 니은번에 한번 보시게요. 니은번. 집합보험은 화재보험 외에도 운송보험, 뭐 적하 해상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인보험에서는 단체보험 같은 것이 있지만 동산화재보험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손해보험 화재보험편에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집합보험이요. 자, 집합보험 하면 우리 그냥 총괄물 특정물 고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기억 니은 너무 기니까 빼고 디귿번 보시면 집합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가족 들어가고요. 아까 청구권대에서 가족 들어갔잖아요. 또 그 밑에 보면 그 장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용인, 사용인이 직원이죠. 직원도 뭐예요? 사용인들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화재로 말미암아 손해를 당한 때에는 당연히 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의 물건도 들어가고 사용자의 물건도 들어간다고. 청구권 대위에서는 가족권만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사용자의 물건도 들어간다 이 말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총괄물 그 조문 한번 보시게요. 자, 87쪽에. 자, 동전 그랬어요. 동전.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여기서 동전은 그 동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뭔 말이에요? 687조니까 686조하고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동자에다가 앞전자를 쓰는 거죠. 한 가지 동. 한 가지 동이 맞나? 하도 안 쓰니까요. 동전. 앞에 거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자,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대요. 언더라인.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대요. 이거를 무슨 보험이라고요? 총괄보험.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당시의 물건은 이미 다 팔려 나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 물건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사고 발생 시 현존하고 있는 물건이 계약 체결 시 물건으로 같이 보겠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게 이제 밑에 1번, 2번, 3번 다 그 설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그 문제 옳은 거 확인해 볼게요. 자, 집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바로 나왔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2번.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특정 정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총괄이에요, 특정물이에요? 특정보험이죠. 그 다음에 보험 목적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되는 거예요. 특정이에요, 총괄이에요? 반대로 지금 써놨죠. 2번은 반대로 해놨어요. 반대로. 자, 3번은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서 제외됩니까? 포함시킵니까? 포함시키죠. 이걸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총괄보험에서는. 그 다음에 4번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자,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 고지 의무 위반한 것만 해지할 수 있습니까? 위반한 것만. 고지 고1 3해죠. 고1 3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여기 고는 고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이게 청약하고 승낙 전까지 자기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기들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청약하면 보험자는 일단 심사 들어가죠. 심사니까 손해보험이니까 실사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실사하더라도 100%다 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자,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럼 몇 월 이내? 1월 이내. 언제부터 1월 이내예요? 안날부터 1월 이내. 안날. 모르면 뭐 그냥 기간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나 또는이니까요. 또는 여기는 3년 이내. 언제부터 3년 이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계약이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이 둘 중에는 안날부터 1월에 됐다면 그때 해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몰랐는데 3년이 경과가 돼버렸어요. 그럼 못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1월하고 3년하고 어느 게 길고 짧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먼저 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 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해지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해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513회라고요. 513회. 예. 끝났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늘 했던 거 좀 기출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이따 프린트물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진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5일 날인가요? 25일 날은 이제 재보험법 들어갈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